안녕하십니까.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 제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독립전쟁과 그 이후의 사회 변동입니다. 이 라틴 아메리카는 19세기 첫 사반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. 나중에 보겠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무혈 독립을 하게 되고요. 스페인령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. 이 독립전쟁도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혹은 독립전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이 식민 본국의 지배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나폴레옹의 패전으로 얼마 뒤에는 왕과가 회복은 되지만 식민지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.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식민 지배, 특히 그 반도 출신, 페닌슐라레스라고 그러는데요. 반도 출신이 누리던 각종 특권의 불만을 품은 현지 태생의 스페인계 백인 크리올로스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. 하지만 이것은 그 18세기 이래로 전개되어 온 아주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대단원일 뿐이었고 유럽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식민 본국이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둘 다 산업화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였다는 점입니다. 이 18세기 이후에 식민지 경제가 이제 번창을 하면서 각종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런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산업이 없었습니다. 그 결과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산업화된 영국과 네덜란드의 제품을 사서 식민지에 다시 파는 이른바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마진을 붙였겠죠. 그러나 이제 식민지 입장에서는 영국과 직거래를 하면은 훨씬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그 식민 본국으로부터 사야 되느냐 이래서 그 불만이 이제 많았습니다. 그 때문에 이 밀무역을 통해서 몰래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직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증가했습니다. 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식민지 무역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스페인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. 첫째는 행정적, 군사적, 종교적 통제의 강화입니다. 이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국인 스페인으로부터 행정요원과 군인 그리고 성직자를 식민지에 더 많이 파견하게 됩니다. 물론 이 사람들을 식민지에서 유지하는 비용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조달했습니다.
세금이 늘어나자 식민지의 불만도 따라서 증가했습니다. 또한 행정, 군사, 교회의 그 고위직에, 군대의 고위직에 반도 출신 페넨술라레스를 앉히면서 이 권력에서 배제된 크리오요스, 식민지에서 출생한 스페인계 백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식민지 무역을 개혁했습니다. 그동안 그 식민지 무역은 카디스의 상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거를 이제 개혁해서 제국 내에, 그러니까 스페인과 식민지 내에 그 항구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허용합니다. 그 무역개혁을 한 결과 이 카라카스라든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신흥 무역항이 이제 리마와 같은 전통적인 도시를 능가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개혁 조치의 혜택은 카디스나 바르셀로나와 연결된 반도 출신 상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. 반도 출신 상인에 대한 이 현지 출신 크리오요스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습니다. 이 독립전쟁 과정에서 카라카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 혁명군의 발상지가 된 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. 이 독립전쟁은 뭐 비교적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전개된 것도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구질서를 회복하려는 스페인의 끈질긴 시도 때문에 이 처참한 유혈낭자한 지구전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. 이 대목에서 특기할 것은 인종 문제가 독립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. 뭐 지금의 카라카스 주변 지역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 지역은 비교적 쉽게 독립을 쟁취했지만 왕당파의 본거지인 페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. 결국 페루의 그 부왕령은 카라카스에서 출발한 시몬 볼리바르의 혁명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호세 산 마르틴의 혁명군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. 이제 이 과정에서 이들 그 군대는 군세를 늘리기 위해서 인디오들을 각종 권리의 약속으로 동원을 했습니다. 그러자 이제 당초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이 현지 태생의 스페인계 백인 크리오요스 가운데 많은 숫자가 페넨술라레스, 그러니까 반도 출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구질서를 깡그리 이제 무너뜨릴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맞서게 됩니다. 그래서 왕당파의 저항이 오래 지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물론 뭐 혁명군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 한 번 사회적으로 동원된 경험과 기억은 살아남았고 이 이후에도 인종은 사회경제적인 차별과 인종적인 구분, 차별이 중첩돼서 이 폭발성을 잠재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.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, 특히 그 안데스 지역의 혁명 운동, 게릴라 운동, 정치 운동은 이 인종 문제를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멕시코의 경우에도 멕시코는에도 인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. 여기도 다른 스페인 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혈통에 얼마나 가까운가가 신분과 지위와 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.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국립 그 부왕령 박물관에 남아 있는
당시의 그 분류표를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된 분류표인데요. 혼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 신분을 16개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멕시코의 독립은 이 미겔 이달고라는 신부가 주도한 민중봉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 이달고는 1809년 9월 16일에 돌로레스의 외침이라고 알려진 그 공개 미사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봉기를 촉구합니다. 약 한 5,000명으로 시작된 이달고의 그 봉기는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그 다음에 끄리오요들의 지지를 받아서 기세 좋게 여러 도시들을 함락해 나갑니다. 그래서 한때는 수만의 군세를 이룰 정도까지 성장하지만 이 1811년 칼데론 다리 전투에서 총독부군에 패해서 이달고는 잡히게 되는데 총살됩니다. 하지만 그 이달고가 시작한 일을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라는 신부가 이어가고 또 아우스틴 데 비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독립이 쟁취됩니다. 포르투갈의 경우는 스페인령 아메리카와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. 이 1703년에 포르투갈은 메투엔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대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.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포르투갈은 영국에게 브라질 무역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. 이 포르투갈의 그 수출품이 와인인데요. 이 와인 수출을 위해서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의 시장을 영국의 공산품에 개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. 그래서 18세기 그 미나스 제라스 주에서 이 금이 발견되면서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. 브라질의 경우. 사족을 달자면 이제 이 금이 사실은 영국으로 들어가서 나폴레옹과 싸우는 전쟁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영국과 무역을 하고 또 영국의 이제 브라질에 침투를 함으로써 이 영국의 그 공산품들이 자유롭게 공급됨으로 해서 이 스페인형 식민지에서 있었던 같은 그런 불만들은 브라질의 경우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 식민 본국과 포르투갈 사이에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영국에서 사게 되니까. 아무튼 그렇지만 이 불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1807년에 나폴레옹 군대가 포르투갈을 공격해 왔을 때 포르투갈 그 왕실이 여왕이었던 마리아 1세 그 다음에 섭정이었던 아들 그 주왕해서 포함해서 한 1만여 명이 50여 척의 배를 타고 영국 해군의 보호하에 리오데자네이루로 피난합니다. 그래서 포르투갈 조정이 잠시 동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이 끝나자 이 주왕 6세 왕은 왕자 페드로를 섭정으로 브라질에다 남겨두고 귀국을 했는데 이 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했고
또 독립을 선포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섭정으로 남아있던 베드로가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선포를 하고 브라질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. 그래서 동 베드로 1세가 되죠. 아무튼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전쟁도 미국 독립 전쟁처럼 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독립 전쟁에 동원됐던 군대들을 혁명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사실 그 사회 계급 뭐 사회 그런 신분 질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혁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지배계급만 지배층만 반도 출신 페넨술라리스에서 현지 출신 끄리올로스로 바뀌었을 뿐이고 계급 구조 같은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. 이거는 좀 민중봉기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멕시코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독립전쟁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째는 이 독립전쟁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군사화됩니다. 실제로 이제 독립 이후에 한 25년간은 정말 군인들이 활개를 치는데 군사 실력자, 흔히 까우디오라고 부릅니다. 스페인 말로. 이 까우디오가 정치를 좌우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 군부의 정치 개입의 씨앗이 바로 이 독립전쟁 과정에서 뿌려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둘째는 독립전쟁 이전에는 정치, 군사, 문화 모든 권력이 도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. 왕당파의 근거지도 도시였습니다. 이 독립전쟁에서 왕당파의 근거지인 도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농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중요해졌습니다. 훗날 농촌 과두 세력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이때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5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Make the streams louder.